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최근에 저희 담당자분이 이런 연락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암을 치병하고 계신 환우님이셨는데요. 암이 조기에 발견이 돼서 적절하게 식단도 관리하시고 또 치료도 받으시고 또 운동도 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자주 연락을 주고 받으시면서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 몸도 또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요. 요즘 자꾸 자기 전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좀 이상한 것 같다. 본인은 나름대로 관리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이렇게만 하면 큰 문제 없다고 하는데 몸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양 수치도 전보다 개선이 되었고 나쁘지 않은데 왜 그럴까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운동을 체력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체력에 비해서 너무 과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상당히 좀 호전이 되었고 면역력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운동이 자칫 과하게 되면 우리 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운동은 몸에 중요하다는 건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특히 암을 치병하고 있으신 환우님이시라면 근육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과 또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치료 효과의 향상도 함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이 부족하면은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암의 전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적인 요소죠.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과한 운동의 위험한 신호는 좀 참고를 하셨다가 본인만의 운동량을 좀 설계하는 데 이용을 하셔서 과요불급이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무기력감과 그리고 심한 피로입니다. 네, 운동을 무리하게 할 경우 몸이 무거워지면서 개운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심한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요. 부교감 신경이 전체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능적으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음식에서 얻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지방 저장을 촉진하고 대사 능력을 하락시켜서 에너지를 억지로 저장하게 합니다. 그 에너지는 대부분 지방을 말하는데요. 과도한 지방 축적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니까요. 네, 꼭 피하시는 게 좋겠죠. 또 추가적으로 피로가 심해지면 이 본인의 이 사회활동이나 가족 간의 시간도 줄어들게 되면서 심리적인 고립감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무기력감과 피로와 결과론적인 연관은 있지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키는데요. 이런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면역 기능을 억제해서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암 환우님들의 경우 면역력이 하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도한 운동은 더욱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자연치유나 병행치유보다는 항암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항암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면역이 낮아진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다가는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체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을 하셔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입니다. 네, 운동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자존감을 올리거나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면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과도한 운동은 반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환우님들의 경우 이미 치료와 관련된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운동에 대한 지나친 압박감이나 또 목표 설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운동 성과에 대한 불만이나 목표 달성을 실패하게 되면 본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증가시키게 하기도 합니다. 또 운동을 하는데 그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면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암을 치료하는 다른 중요한 활동을 소홀하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그때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고 이는 곧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료 효과의 감소입니다.
네, 이 암이라는 병을 치료할 때는 신체에 큰 부담을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중에서도 특히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또 체력을 소모하게 하는데, 이 시기에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가 회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네, 이런 운동이 신체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 후에 회복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추가적으로 지나치게 힘든 운동은 근육 손상이나 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는 치료 후에 신체의 자연 회복 과정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료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회복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보통 지나치게 힘든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와 같이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쓰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시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아닌 본인의 체력보다 더 많은 걷기 운동을 해서 밤에 근육통이 온다든지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몸에 좋은 운동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운동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의 운동량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컨디션에는 우리가 흔히 중강도 운동이 가장 적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당연히 사람들의 체력에 따라서 그 운동의 수치가 다르겠죠. 사실 가장 확실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심박수를 측정하는 건데요.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사이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심박수까지 측정을 하면서 운동하기는 쉽지가 않죠.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화 능력으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중강도 운동을 할 때는 대화가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라고 합니다. 즉 운동 중에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숨이 차서 꾸준히 길게 말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당한 중강도 운동으로 꾸준하게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체력 증강과 회복을 반복을 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